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여러분, 올해 3월에 비만 치료제로 인기 광풍을 불러일으킨 약 아세요? 바로 삭센다입니다. 한 번쯤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운동을 진짜 한참 열심히 했을 때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려고 벨빅이라는 식욕 조절제를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몇 주 못 가서 그냥 중단하긴 했었지만요. 이 삭센다는 다른 비만 치료제들과는 좀 다르게 머리가 아픈 두통이나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체중 감량의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극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삭센다에 대해서 어떤 약인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사용할 때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삭센다란 무엇인가? 삭센다의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덴마크에 있는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인데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체중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견이 되면서 바로 비만 치료제로 바꾸어서 허가를 받은 거죠. 작용 원리를 물어보시면 작용 원리는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이게 뭐죠? 참 어렵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호르몬을 이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이에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막 와구와구 먹어서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장에 존재하는 특정한 세포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원래 되는데 삭센다는 이 호르몬을 살짝 변형을 시켜서 우리 몸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형태로 합성시켜서 만든 호르몬제인 거죠. 이 호르몬은 첫 번째로는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뇌에 작용을 하는데요. 뇌의 식욕과 관련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상승시켜주고 배고픈 허기감은 감소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위장관에 작용을 해서 운동을 좀 느리게 만들어줘요. 이 삭센다 주사제는요, 집에서 하루 한 번 스스로 맞는 자가 주사제이고 당뇨병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펜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처방받으시는 병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대개 삭센다 주사를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맞다가 점점 맞게 되는 용량을 단계별로 올리게 되는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의사쌤이 지켜보면서 이게 잘 견디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점차 용량을 올리게 됩니다. 처음 처방 받으실 때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용량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용량을 점점 올려서 처방을 점점 높게 하게 됩니다. 16주간 약을 투여했는데 최소 4%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또 하루에 3mg의 용량으로 12주간 투여한 후에도 초기 체중의 5% 이상이 감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삭센다의 효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고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보고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확률을 낮추어 주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삭센다가 비만약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적응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 BMI가 30 이상인 굉장히 고도 비만 환자, 그리고 꼭 30이 아니라 27이랑 34이더라도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이러한 삭센다를 허용한다라고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체중 환자분들이 투여받아야 되는 비만약인 거예요. 체질량 지수 BMI 계산 방법은 다들 잘 아시죠? 아마 한 번쯤 자기 거 해봤을 거예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본인이 저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상담받아 보시고 적절한 감시와 함께 투여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정상 체중이신 분들까지 막 마르신 분들까지 너무 과도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삭센다가 맞는 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작용을 한번 볼까요? 부작용은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개인차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적게 나타나도 다른 사람한테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건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설사, 변비 이런 위장관계의 문제가 가장 흔하고
이럴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고 기름기가 좀 적은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의 다른 원장님께서 삭센다를 자가로 계속 맞아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량을 처음부터 조금 높게 맞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한 주사 부위가 이렇게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자극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사침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주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주사침을 놓을 때 깊숙이 넣어야 돼요. 피하지방층까지 깊게 넣어서 약 6초 정도를 세어서 약이 다 들어간 후에 주사바늘을 빼야지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걸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목이 아프거나 코가 아프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저혈당이나 급격한 식욕의 감소, 위장염, 피로, 현기증,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센다가 체중 감량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적응증이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적절한 용량과 감시 하에 투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언급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모두 다 감수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정상 체중인 분들에게 인위적으로 GLP-1이라는 물질을 계속 인위적으로 넣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들을 야기할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노보 노디스크가 삭센다의 주성분인 이 리라글루타이드가 갑상선 암 유발 내용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라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이 약물이 갑상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남용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처방전만 띡 받아가지고 약을 사서 자기 맘대로 막 자가로 주입하는 거 절대 금물이에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어떻게 몇 미리 정도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입을 하는지,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용량을 올릴지 이러한 치료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삭센다가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인 거는 맞지만 너무 약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삭센다와 함께 꼭 필요한 거는 충분한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들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안녕.